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각각의 방식이 승리할 가능성이 50%를 넘는 방식이 없거든요. 양자도 이제 막 분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 평가가 큐비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높은 성능으로 잘 만드느냐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기업이 서포트를 하고 딜리버리 하는 거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변화로 가고 있고요. 10년 뒤, 20년 뒤 저희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양자 관련해서 대부분 소개되는 내용들은 이제 큐비트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죠. 어떤 방식으로 큐비트를 늘리느냐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양자 컴퓨팅에 접근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DT의 윤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SDT라는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또 어떤 회사인지 우선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부장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풀스택으로 구축하는 회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좀 어디서 왔는지, 그런 변곡점이 있는지 대표님이 좀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나요? SF 소설이나 이런 걸 보시면 양자 컴퓨터가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궁극의 컴퓨팅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대중들이 이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원래는 CPU였다가 이제 GPU로 넘어가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컴퓨팅 방식이 나오는데,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컴퓨팅 인프라에 한계가 올 거라는 거를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 AI가 굉장히 발전하고 컴퓨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 대응이 될까를 고민했을 때 포스트 GPU에 대한 이제 열망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증가로 저는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만들어진 지 공식적으로 이제 10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성과들이 또 때마침 꼽히는 시기도 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지금 적절하게 이쪽 분야에 투자도 늘어나고, 또 투자가 또 ንም에 따라서 또 기술 개발은 또 더 가속화되고, 이런 좀 포지티브 피드백의 사이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인간이 쓸 수 있는 일종의 궁극의 컴퓨팅 머신이 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의 컴퓨터 구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GPU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도록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가 하는 연산을 제외한 기본적인 워크로드들은 CPU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CPU를 다 대체한 건 아니죠. 그 GPU는 AI가 됐던 아니면 특정 연산을 가속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QPU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QPU가 잘할 수 있는 연산을 가속기의 용도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프라에 접목해서 쓰는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CPU 주도적인 세상이 이제 GPU와 CPU가 이제 섞어서 쓰는, 그리고 이제 GPU의 포션이 갑자기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또 몇 년 뒤 정도 되면 이제 거기에 QPU까지 얹어져서 우리가 푸는 문제의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 자원들을 엘로케이션 할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QPU라는 이제 단어가 나온 김에 여쭤보면 양자 장치인데, 이 QPU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통 CPU, GPU에는 보통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집적되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QPU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는 건지, 큐비트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 두 개의 큰 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나눠서 한쪽을 이제 고체 방식, 다른 한쪽을 이제 원자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체 방식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칩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뭉뚱그려서 이제 고체 상태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IBM 같은 곳들. 거기는 이제 초전도 회로를 웨이퍼에다가 구현을 해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의 그 CPU를 구현하거든요. 그리고 초전도 방식 이외에도 실리콘 스핀이라던가 아니면 포토닉스 방식, 그래서 이제 광회로를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고체 방식에 있습니다. 그 칩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뭐 초전도 뭐 회로를 구현을 해놓고 전기를 흘려 보내면은 거기서 뭐 이 큐비트가 생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기 전자 신호를 저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보내면 거기에 각자의 방식에 맞춰 가지고 큐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체 상태고요. 원자 상태는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이 준 그대로를 씁니다. 그럼 자연이 우리한테 뭘 줬냐라고 하면 원자가 있고요. 이온화된 원자가 있고요. 그리고 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 방식은 이제 원자랑 이온화된 원자들인데,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저의 과거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들이 창업하신 큐에라라고 하는 곳이 가장 잘하고 있고, 그 아이언큐라고 하는 회사는 이온화된 원자를 전기적 포획 장치에 가둬가지고 그걸 이온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은미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는 그거에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제 분자를 포획해서 이제 큐비트로 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근본적으로 고체 방식과 다른 게, 고체 방식은 인간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제 워낙 고도화를 해놨다 보니까 그 기술의 파생으로서 이런 칩을 만들어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원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 그대로 우리한테 주는 그 원자는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있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방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그 원자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가둬 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하드웨어가 있나요? 통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통이 있죠. 통이 있나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원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성분들을 없애버린 그 초진공 상자에 가두고요. 그걸 이제 초진공 챔버라고 하는데, 거기에 원자를 가둬놓을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자기장 그리고 레이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리창들을 또 단단하게 많이 고정을 시켜가지고 또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챔버는 사실은 만들기가 생각보다는 쉬워요. 왜냐면 이건 쇠를 깎고 진공만 잘 잡을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되다 보니, 그래서 이 QPU라고 하는 것이 고체 상태일 때는 실제로 파운더리에서 찍어낸 칩의 형태로 되고요. 원자 상태를 할 때는 일부 칩이 개입이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만 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공 챔버 안에서 어떻게 원자들을 포획을 하고 연산을 할지에 대한 그 IP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손기술이 중요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손기술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SDT에서 하시는 거는 이 담아내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 둘 중에서는 어느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그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는 사실은 원자 상태에 가깝고요. 지금 저희 사업은 양쪽을 다 집중한다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양쪽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꽤 있다라는 걸 뭐 잘 알고 있는데, 그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냉각 장비, 그리고 이제 제어 계측 장비, 그리고 이 제어 계측 장비를 통해서 연산 장치를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의 관점에선,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미국 정부도 누가 이길지 몰라가지고 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확실한 승자가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칩을 만들거나 IP를 만들기보다는 칩이 나오고 IP가 있으면 그들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소부장과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온 트랩이든 뭐 초전도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 대세가 되든지 모두 이런 소부장은 다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시장을 먼저 점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양자 컴퓨팅 얘기를 하면은 뭐 결국에는 큐비트를 막
우리는 얼마나 만들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잡고 안정적이고 오류가 낮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큐비트 생산은 직접 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안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좀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쪽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사실 탑 티어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IBM이나 뭐 네, 그렇죠. 구글이나 뭐 아이언큐나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규모가 정말 적게는 한 1,000억 원 규모에서 많은 곳들은 뭐 5천억 원, 뭐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 무한한 자원을 소싱하는지도 이 게임의 되게 승패의 중요한 팩터인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요. 그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좋은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잘 서포트를 할 수 있고, 근데 단순하게 게임 이론으로 봤을 때 각각의 방식이 승리할 가능성이 50%를 넘는 방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게임을 하기보다는 끝까지 살아남는 곳이 승자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흔한 비유지만 골드러시 시대 청바지를 파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양자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10년 뒤, 20년 뒤 저희는 살아 있을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곳이 이제 이온 트랩을 하고 있는 아이언큐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이온 트랩 방식이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처음에 말씀 주신 게 이제 하드웨어부터 뭐 소프트웨어까지 전 주기로 다 보는 풀스택 양자 기업을 직접 QPU를 만들지 않고도 풀스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되나요?인 거죠. 큐비트가 없으면 풀스택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칩이나 IP를 소싱하는 게 일단 모든 그 구축의 시작입니다. 반도체가 그렇듯이 양자도 이제 막 분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엔비디아나 인텔을 보시면 자신들이 IP를 개발하지, 뭐 인텔은 직접 파운더리를 운영을 하죠. 서버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딜리버리 될 때까지 과정을 보시면 수없이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 분업화가 되어 있는 게 단일 기업이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기업이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양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양자 산업을 들여다보시면 양자 컴퓨터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 평가가 사실 큐비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높은 성능으로 잘 만드느냐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집중하는 기업이 다른 일들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칩의 형태가 됐던 IP의 형태가 됐던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기업이 서포트를 하고 완성을 해서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딜리버리 하는 거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변화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칩을 기반으로 저희가 냉각기부터 해서 이런 RF 장비,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원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부터 해서 이런 거울, 렌즈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IP를 일종의 파운더리 형태로 제조를 하고 또 딜리버리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 주신 원자 방식 중에서는 거울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그런 거를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 그 양자 컴퓨팅 플래그십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원자 방식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계신 연구자분들이 이러한 레시피로 원자와 챔버와 뭐 이런 광학 장치들과 레이저들을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설계를 완전하게 본따 가지고 이제 기계로 찍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이제 그런 얼라이언스들을 미국에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교하게 기계를 이렇게 만져서 뭐 이온을 포획하고 또 유지하고 그거를 프로세서 형태로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을 다 담당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계시는 이 소부장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아까 냉각기라든지 제어 장비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력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자 컴퓨터는 크게 보면은 QPU 그리고 이제 QPU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장치, 그리고 이제 제어 계측을 해서 컴퓨터를 구현하는 장치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QPU는 많은 경우 극저온이나 초진공의 환경을 필요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따로 필요하고요. 근데 그 장치는 전자신호, 전기신호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보면 질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온갖 복잡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들을 쿨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펌프들도 몇 개씩 달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 최종적인 기능은 컴퓨터인데 이게 하나의 플랜트에 가까워요. 너무 많은 그 이질적인 그런 물질들과 부품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개별 부품 성능으로 보면 외국의 기업에 비해서 엄청 강한 경쟁력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자신 있게 말하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희보다 좋은 냉각 장비를 만드는 곳도 있을 거고요. 저희보다 좋은 이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제어 계측 장비를 만드는 곳들은 있을 건데,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실험실 장비로서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거를 조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조립을 해서 단순하게 빈 깡통으로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이 돼 가지고 이 환경 변수적인 부분들도 다 해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전체 워킹 오퍼레이팅 하는 시스템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특장점이죠.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니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돈이 양자 컴퓨터 그 자체를 만드는 데 있다 보니까 실험 장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실험 장비에 좀 더 도미네이팅한 시장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들 때 일이고,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를 막 찍어내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저는 빠르게 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는 작정하고 참여한 회사만이 여기서 과실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하기에 가장 적절한 토양이 대한민국 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실험실에 있는 양자 컴퓨터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AI 데이터 센터처럼 뭔가 플랜트화 되기 시작할 때 투입돼야 할 그런 뭐 기계라든지 장비들이라든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다. 반도체 업계로 치면은 이게 TSMC의 역할인가 아니면 ASML의 역할인가 뭐 이 정도로 좀 궁금했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은 ASML 쪽에 가까운 건가요? 그것보다 저희는 폭스콘의 폭스콘. 반도체만 따지면 폭스콘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컴퓨터와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SMR 파운더리를 한다고 얘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중공업 같은 포지션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도 양자 생태계에도 합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GTC도 다녀오셨고. 저희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비들을 통해서 제어 계측 장비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QPU를 오케스트레이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큐비트에 우리가 특정한 상태를 만들고요. 그 특정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읽어오는데, 이 과정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공학적으로 있습니다. 신호가 드리프트를 한다던가, 큐비트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한다던가,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 완성이 되면 AI에 쓸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퀀텀 포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처럼 이 찰나의 시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에러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AI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AI for Quantum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결맞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결맞음 시간의 개념이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의 연산은 이 결맞음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연산이 대략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초 안에 일어나야지 되다 보니까 이 AI 연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GPU,
방식으로는 못하고요. 이 GPU도 특수한 스펙으로 가져가서 QPU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드롬들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 스펙을 하기 위해서 제시한 게 이제 NVQ 링크고요. 저희는 그 NVQ 링크의 기능이 탑재된 그 제어 계측 장비들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QPU와 연동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그 이 전체 생태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그리는 양자 컴퓨터 비전이랄까,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을 모아서 생태계를 꾸려서 하고 싶어하는 비전은 좀 뭔지 또 여쭤봅니다. 엔비디아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거는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이 도미넌스를 만들었고 이 도미넌스를 어떻게든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키인데, 양자 컴퓨터가 이론적으로는 궁극인데 어차피 만들어지고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하면 이걸 가장 잘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을, 그러니까 AI for 퀀텀의 가장 퍼스트 러너로 엔비디아가 존재함으로써 지금 시대도 그리고 그 다음 시대도 계속 이 도미넌스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녹아 있는 것 같고요. 종살이도 대관집 가서 하라고. 그 이제 저희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은 또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이 판에서 열심히 플레이하면서 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피드백이 만들어지는 이 산업이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뭐 해외 나가서 그런 생태계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국내에서도 또 양자 데이터 센터를 여신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일단 상업용 데이터 센터에 저희 장비 그 NVQ 링크가 탑재한 구조의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하나인 그 애니언 컴퓨팅 제작한 그 초전도 20큐비트 Q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애니언 컴퓨팅과 인천에 합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냉각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제작한 냉각기, 그리고 저희 회사가 만든 NVQ 링크가 연동된 이제 제어 계측 장비, 그리고 이제 GS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장비와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큐비트 규모로 보면 좀 작습니다. 20큐비트라고 20큐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건 이제 127큐비트고 아이언큐에서 설치한, 대전의 키스티에 설치하는 100큐비트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비해서 좀 적죠. 사업 규모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적긴 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자원이 적더라도 유의미한가라고 봤을 때는 좀 꽤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글로벌하게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곳이 좀 극히 소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연산을 해야 될 때 그 필요한 자원들이 충분하진 않다 보니 20큐비트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뭐 제약, 재료 시뮬레이션들, 그리고 양자 물리, 양자 화학 그 자체를 연구하는데도 충분히 유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강점 중에 하나는 이 장비를 저희 회사가 전부 다 구축을 한 거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를 단순하게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쓰는 데 관심이 있는 곳도 있지만 소부장을 저희가 회사가 다 하고 있진 않거든요. 주요한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작은 케이블부터 해서 그 뭐 극저온 소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실제로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 국가고 또 이 제조업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실물로 설치하고 또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이 장비가 큰 역할을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이 극저온 소자를 만들어도 또 어떤 추가적인 장비를 만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모듈을 만들더라도 테스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납품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근데 납품을 하기 위해서도 또 필요한 테스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역할들을 저희가 많이 사실 채워줄 수 있고 굉장히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그 SET의 양자 데이터 센터를에서 뭔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떤 소프트웨어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는 큐레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아이언큐나 여러 가지 그 해외 장비들을 저희가 클라우드로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플랫폼 자체가 사실은 CPU, GPU, QPU가 다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QPU 자원이 필요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저희가 다른 리소스들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요 틀 안에서도 무중단으로 연구들을 또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인스턴스를 하나 열어주시는 거. 그렇죠. 열어주시는 인스턴스를 거죠? 열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큐비트 외에는 다 서비스를 하시는 거네요. 뭐 큐비트를 정말 만드는 것 제외하고는 뭐 냉각기부터 하드웨어도 물론이고 말씀하신 대로 API까지 제공을 해가지고 연구 플랫폼까지 다 제공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해외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기술 기업이 남들이 가지 못한 어떤 그런 결과를 얻어내겠다. 또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QPU 회사 입장에서는 SDT라는 회사가 장비도 구축을 해주고 시스템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최종 돈을 내고 연구를 할 고객과의 접점을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인지가 되고 있고요. 그걸 가면 갈수록 저희가 뭐 GTC도 있고 뭐 여러 그런 해외 컨퍼런스를 가는데 갈수록 저희랑 이걸 좀 타이트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죠. 그럼 이제 SDT의 최종적인 목표랄까요?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전 사실 이게 최종 목표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워낙 많은 기술 회사들을 보실 텐데 기술은 완성이란 게 없습니다. GPU도 완성이라는 게 없고 AI도 완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나 이 동네에서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종 꼬린 지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CPU나 GPU가 철저하게 무어의 법칙을 따라서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양자도 비슷할 것 같고요.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QPU는 저희가 직접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트렌드를 봤을 때 매년 2배씩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트렌드로서. 그러면은 저희는 그 QPU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릇이 2배씩 좋아져야 되는데 만드는 가격도 2배씩 싸지면 좋을 거고 또 성능도 2배씩 좋아지면 좋을 거고 무한한 여정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나름 지금 그 어느 정도 저희의 영역에서 도미넌스를 보일 수 있는 그 지점에 꽤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프로포지션이 굉장히 유니크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 한국 바깥에서 잘하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포석을 저희 나름대로 꽤 잘한 것 같은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자가 키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뭐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모셔서 뭐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좀 산업적으로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는 몇 없으니까 저는 정말 신선하기도 하고 되게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을 대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좀 양자 컴퓨팅 소부장 분야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기업이 되셔서 또 GTC에서도 무대에 오르시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네, 또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